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22일 수요일 JCM 모닝뉴스입니다. 울산시 교육감 보궐선거와 관련해 보수 진영인 김주홍 후보와 건강상의 이유로 사퇴한 이성걸 후보 간 원팀이 성사됐습니다. 보수 단일 원팀 캠프라는 이름으로 선대본부를 구성하고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나섰습니다. 보수와 진보 간 치열한 대결이 예상됩니다. 김용환 기자입니다. 울산시 교육감 보궐선거와 관련해 천창수, 구강열 등 진보 후보 간 원팀에 이어 김주홍, 이성걸 등 보수 후보들의 원팀도 이뤄졌습니다. 김주홍 후보와 이성걸 전 후보 진영은 기자회견을 열고 원팀을 선언했습니다. 지난달 28일 건강상의 이유로 갑작스럽게 사퇴한 이성걸 전 후보는 아직 완전히 회복하지 못해 기자회견에는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이 후보는 입장문을 통해 울산 교육을 새롭게 바꾸기 위해 김주홍 후보를 지지해 줄 것을 지지자들에게 당부했습니다. 저를 성원해 주셨던 마음을 이제 김주홍 후보에게 보내주실 것을 다시 한번 간절히 소망합니다. 김주홍 후보는 이전 후보 측 인사들이 선거대책본부에 대거 참여하면서 이름을 보수 단일 원팀 캠프로 변경했습니다. 중앙정부, 울산시청, 시의회 등과 긴밀한 협조를 바탕으로 울산 교육에 아낌없이 투자할 수 있는 교육감이 절실히 필요한 때입니다. 김 후보는 이전 후보에게 선대위원장직을 맡아줄 것을 요청했지만 건강상의 이유로 고사하면서 이전 후보의 캠프 참여는 불확실한 상태입니다. 앞서 진보 후보 단일화를 이룬 천창수 후보는 정책 공약 발표 등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청렴 시민감사관 정원을 2배로 늘리고 공익제보 대상자 범위를 확대하는 등 강력한 청렴 대책을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교육 행정이 학교 현장에서 잘 결합할 수 있는 방안들 또는 왜곡 없이 잘 적용될 수 있는 방안들을 세세하게 집행할 수 있다. 그 점을 더 강조드리고 싶고 그런 점에서 학교 현장 경험 있는 교사 출신을 선택했으면 좋겠다. 양측 후보들은 오는 23일 오전 공업탑 로터리에서 일제히 출정식을 갖고 13일간 사활을 건 선거운동에 본격적으로 나설 방침입니다. JCN 뉴스 김용환입니다. 남구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최독종 후보 선대본부는 국민의힘 신상현 후보가 불법 유인물을 배포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최 후보는 신 후보가 지난 3월 3일 행정복지센터에서 열린 단체장 협의회에 참석한 주민단체장들을 대상으로 자신의 이력과 주요 활동 내용, 공약이 담긴 유인물을 배포했고 여러 단체 원례회 등에서도 같은 방법으로 유인물을 배포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며 경찰과 선관위에 고발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신상현 후보 측은 선거에 처음 출마하는 신인이라 선거법에 대한 숙지 부족으로 실수한 사실을 인정한다며 실수를 인지한 이후 선관위의 조사를 성실히 받고 있고 향후 선거법을 준수하겠다는 다짐을 했다고 답변했습니다. 울산 의료원 건립 타당성 재조사 통과 촉구 건의안이 어제 부산에서 열린 대한민국 시도의회 운영위원장 협의회에서 채택됐습니다. 정치락 울산시의회 운영위원장이 제출한 이 건의안에는 울산의 열악한 의료 인프라 현황과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의 필요성, 그리고 울산의료원 건립 타당성 재조사를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정치락 위원장은 공공의료원은 필수적인 사회기반 시설이라며 경제성 중심의 편익이 아닌 숫자로 계산할 수 없는 사회경제적 편익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난달 울산 수출이 한 달 만에 증가세로 전환했습니다. 한국무역협회 울산지역본부에 따르면 지난달 울산 수출은 77억 6,200만 달러로 1년 전 대비 11.9% 증가했습니다. 주력 수출 품목 중 석유 제품과 자동차가 수출 증가세를 이끈 가운데 자동차 부품 수출도 넉 달 만에 플러스로 전환됐습니다. 울산은 전국 17개 지자체별 수출 규모에서 경기도에 이어 2위에 올랐습니다. 울산시는 어제 인구정책위원회를 열고 수정 보완된 울산시 인구정책 종합계획안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당초 세부 추진 과제가 79개였지만 100개로 확대했고 사업비도 5년간 3조 9,041억 원에서 4조 8,259억 원으로 증가했습니다. 주요 추진 과제는 함께하는 출산 환경 조성과
아동 돌봄의 사회적 책임 강화, 청년 삶 기반 강화, 신중년 사회활동 지원 등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상원 국회의원은 어제 국회의원 회관에서 대곡천 암각화군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를 위한 국회 포럼을 개최했습니다. 어제 포럼은 대곡천 암각화군의 등재 신청서와 제출 자료의 완비성, 추진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포럼은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와 관련해 전문가 대책 토론과 종합 토론으로 진행됐습니다. 이상원 의원은 물 문제 등으로 암각화 보존에 대한 관심이 상대적으로 줄어들고 있다며 이번 포럼이 세계유산 등재를 위한 시행착오를 줄이고 후속 심의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울산시는 어제 민간단체와 기업체, 시민 등과 함께 북구 산하동 일대에서 제78회 식목일 나무 심기 행사를 실시했습니다. 북구 산하동은 올해 기후대응기금을 지원받는 탄소저감 조림 대상지입니다. 참여자들은 만제곱미터 면적에 동백나무와 이팝나무, 왕벚나무 등 2,000여 그루의 나무를 심었습니다. 오는 23일에는 중구가 이화산 일대에 편백나무 1,000그루를 심고 남구는 두왕동 일대에 편백나무 1,500그루, 울주군이 청량읍에 3번나무 2,000그루를 심는 등 5개 구군도 나무 심기 행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남구청이 울산 고래축제의 성공 개최를 위한 중간 점검에 나섰습니다. 남구청은 어제 전 부서장과 동장, 고래문화재단 상임이사와 총감독 등이 참석한 가운데 고래축제 추진 상황 보고회를 열고 구체적인 축제 실행 계획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보고회에서는 축제 추진 계획과 안전대책, 주차대책 등 축제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이 이뤄졌고 고래문화재단과 각 부서가 행정지원 계획에 대한 의견을 조율했습니다. 올해 27회를 맞는 울산 고래축제는 도약하는 장생포라는 주제로 오는 5월 11일부터 14일까지 4일간 장생포 고래문화특구 일원에서 개최됩니다. 동구의 슬도예술제가 오는 25일 슬도 등대 일원에서 8년 만에 열립니다. 슬도예술제는 지난 2012년부터 2014년까지 모두 5차례에 열린 뒤 중단됐다가 재개를 원하는 여론에 따라 이번에 8년 만에 다시 개최됩니다. 이번 슬도예술제는 국악과 성악 밴드 등 다양한 분야의 지역 예술인들이 참여해 공연을 꾸밀 예정이며 에코백 만들기와 벽화 그리기 등 체험 행사도 함께 열립니다. 동구청은 이번 슬도예술제 재개를 시작으로 매년 봄과 가을 2차례 슬도예술제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연예인과 일반인, 이제 청소년들에게까지 마약이 퍼져나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아무래도 SNS 등이 활성화되면서 접근하기가 쉬워졌기 때문인데요. 이처럼 마약류 중독자가 급증하고 있는 반면 관련 치료 인력이나 시설이 부족한 것도 문제입니다. 보도에 김나래 기자입니다. 지난해 8월 전봇대 아래에서 발견된 마약의 한 종류인 필로폰입니다. SNS를 통해 거래된 건데 이처럼 유통 경로가 다양해지다 보니 마약에 중독되는 사람이 늘고 있습니다. 최근 4년간 울산에서 발생한 마약 사범은 지난해 200명이 넘어 최고치를 기록했고 이 중 10대와 20대도 포함됐습니다. 그러나 마약류 중독자가 늘고 있는 현실에 이들이 치료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이 열악한 것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마약을 전문적으로 상담할 수 있는 곳은 울산에 단 2곳뿐. 이마저 상담사 4명이 알코올과 도박, 약물 등 4대 중독을 모두 관리하고 있습니다. 센터에서 4대 중독에 대해서 다 개입을 하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도박이나 약물, 특히 약물 중독과 관련해서는 최근에 울산 지역에도 문제가 급증하고 있는데 반해서 센터의 인력이나 또 예산의 어떤 한계로 인해서 좀 적극적인 개입에는 한계가 있는 상황입니다. 또 업무의 90%가 도박과 알코올이다 보니 약물 중독에 대한 서비스 지원이 비교적 힘든 현실. 마약 치료비는 전액이 국비로 지원되고 있지만 외부로 알려지는 게 두렵기 때문에 이를 찾는 사람도 적습니다. 처벌 강화도 중요하지만 이들의 치료를 도울 수 있는 전문기관에 대한 지원이 시급합니다. JCN 뉴스 김나래입니다. BNK 금융지주가 지난 17일 열린 정기주 총과 이사회에서 빈대인 내정자를 BNK 금융지주 사내 이사와 대표이사 회장으로 최종 선임했습니다. 빈 회장은 취임사에서 대외적으로 금융시장의 불안 요인이 증가하고 있어 철저한 준비와 노력으로 미래를 맞이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신임 BNK 경남은행장에는 예경탁 경남은행 부행장부가 최종 확정됐으며 다음 달 1일 임기가 시작됩니다.
주식회사 KN 대표이사 김진규 회장이 울산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장애인 복지시설 태연 재활원에 후원금 2천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김 회장은 태연 재활원에 차량이 오래돼 원생들이 병원 진료나 재활 프로그램 참여에 불편을 겪고 있다는 말을 듣고 돕고 싶었다고 전했습니다. 김 회장은 공동모금회 고액 기부자 모임인 아너 소사이어티 회원으로 활동 중이며 이번 후원에 이어 태연 재활원에 지속적인 후원도 약속했습니다. 울산시 교육청이 문화예술 분야에 재능이 있는 특수교육 대상 학생을 전문 예술직업인으로 육성하기 위해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울산시 교육청은 양성 특화 프로그램 위탁 운영기관에 기존 3곳에서 올해 4곳으로 확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기관은 문화예술 분야 직업교육과 1:1 문화예술교육, 전문 직업인 양성훈련 실습 등을 운영할 예정이며 울산시 교육청은 이들 기관에 장애인 고용공단, 장애인 복지기관 등과 연계할 계획입니다. 지난 20일 밤 9시 45분쯤 삼산동 농수산물시장 앞 사거리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20대 경찰관이 직진하던 승용차에 치여 숨졌습니다. 이 경찰관은 사거리에서 여천천 방향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횡단보도가 끝날 무렵 차량 녹색 신호에 태화강역 방향으로 5차선을 주행하던 승용차에 치였습니다. 사고 차량 운전자는 음주나 무면허 상태는 아니었으며 숨진 경찰관은 회식을 마치고 귀가하던 중이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사고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을 확보해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울산문화재단과 울산관광재단을 통합해 다음 달 새롭게 출범하는 울산문화관광재단의 대표이사로 최병건 전 울산시설공단 이사장이 임명됐습니다. 최병건 신임 대표이사는 시설공단 이사장과 울산시 행정지원국장, 문화체육국장 등 35년간 공직 경험을 통해 재단을 효율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인사로 평가를 받았습니다. 최 신임 대표이사의 임기는 오는 2025년 3월 20일까지입니다. SK에너지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운영하는 산업전환 공동훈련센터 컨소시엄에서 유공기관에 선정됐습니다. 지난해 정유 석유화학 업계 최초로 산업전환 공동훈련센터를 운영한 SK에너지는 국내 정유 석유화학 업계에 저탄소 플랜트 선도 기술을 전수한 공로를 인정받았습니다. SK에너지는 산업전환 공동훈련센터에서 운영하는 훈련 과정을 통해 향후 5년간 40억 원의 경제적 가치 창출과 국내 정유 석유화학 산업의 경쟁력 제고에 앞장선다는 계획입니다. 울산시 동물위생사업소가 4월부터 소와 돼지의 백신 접종 여부와 면역 수준 확인을 위해 구제역 혈청 예차를 실시합니다. 동물위생사업소는 소 50도 이상을 사육하는 농가와 돼지를 사육하는 모든 농가를 대상으로 구제역 백신 항체 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백신 접종이 미흡한 농가는 1차에서 500만 원, 2차 750만 원, 3차에서는 1,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동물위생사업소는 농가뿐만 아니라 도축장에 출하되는 소와 돼지에 대해서도 불시검사를 실시해 농가들의 경각심을 높일 방침입니다. JCN 모닝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